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썰전 한판의 MC 허정민입니다. 테슬라냐, 팔란티어냐, 팔란티어냐, 테슬라냐. 투자자들에게 치열한 고민을 하게 하는 이 질문을 두고 각 기업을 대표해줄 분들을 모신 고품격 토론회장. 오늘 이 영상으로 논란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전기차냐, 데이터냐, 미래를 이끌 두 기업의 끝장 토론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의 토론장 한판입니다. 오늘은 테크 업계의 뜨거운 감자죠.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테슬라 대 팔란티어, 또 팔란티어 대 테슬라. 저희는 이 토론을 테팔 대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정용품 브랜드죠. 프랑스의 테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주방용품 세계 판매 1위 테팔에서 저희 라이즈 썰전이 한 판의 첫 화를 기념해서 이 테팔 프라이팬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10분 정도를 선정해서 또 후라이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와 팔란티어 과연 어떤 기업이 더 큰 미래를 가질 것인지 끝장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끝장 토론을 담당해 주실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깊은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데 생소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바리안 리서치 회사에 대해서도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맞아요. 예, 바바리안이라는 의미가 이제 야만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야성을 가지고 정말 야만인처럼 네. 예, 미국 주식 시장을 네. 분석하자라는 취지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을 이제 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는 네. 리서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각자 맡으신 각 기업에 대한 소개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테슬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테슬라 소개가 필요한가요? 아, 그렇죠. 예. 끝났네요. 예, 굳이 소개하자면은 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전기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전기차 사업을 넘어선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사실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고 앞으로 나올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미래 선도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팔란티어 네. 궁금합니다. 그동안 기업에는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략 200개에서 500개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됐던 각각의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해주고 더 나아가 AI를 적용해서 자율적으로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기업 밸류, 팔란티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흔히 많이 사용하는 PSR이나 PER을 사용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PSR 한 66배, PER은 210배로 굉장히 비싼 상태인데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큰 이유는 대기업들이 부서 내에서 데이터들이 다 산재해 있었고 이걸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AI까지 적용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것이 도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팔란티어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러한 솔루션들의 도입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성장과 그 나머지 세계의 성장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비싸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비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떤가요? 예, 테슬라도 지면 안 되겠죠. 예, 굉장히 비싼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밸류에이션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요. 네. PER이 올해 기준으로 140배, 예, 내년 기준 26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거의 100배 가까운 네. 굉장히 비싼 기업입니다. 이게 비싼 게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자율주행, 뭐 네. AI 비즈니스라든지
로봇, 옵티머스 비즈니스 등등이 사실 머지 않은 시점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올해 중순부터는 FSD 자율주행 사업이 유료 버전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한 2, 3년 지나면은 아마 외부 사업화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싼 종목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기업 다 요약을 하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이건 것 네, 같아요. 네. 누가 더 성장할 거냐. 이것도 또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짚어주시네요. 이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정확하게 앞으로 얼마만큼 그 산업의 규모가 커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건 부장님 아시나요? 그게 사실 숫자든 있긴 있지만 네. 되게 애매해요. 자율주행 시장이 열렸을 때 글로벌 전 세계 자율주행 산업 시장 규모가 1조 달러까지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1조 달러를 누가 그 산업을 주도를 할까라고 봤을 때 테슬라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테슬라의 점유율이 물론 당연히 훨씬 높겠지만 10% 정도만 가져간다. 그러면 자율주행 시장 사업에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테슬라 지금 매출이 1,000억 달러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향후 발생할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매출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사업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뭐 올해 내년은 아니지만 2,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못 보던 그림을 테슬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질 수 없잖아요. 라이징 스타잖아요, 팔란티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팔란티어를 쓰고 있는 고객들도 팔란티어를 더 많이 쓸 유인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AI를 아직 쓰지 않고 있는 이제 기업들은 팔란티어의 AI를 도입하면서 더 업셀링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라이센스 사업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원의 숫자나 그 기업이 사용하는 부서의 숫자, 데이터의 숫자에 따라서 한 기업이라도 그 기업 내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서야 팔란티어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 부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효율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계속 성장할 여지가 있고요.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성장은 미국 대기업과 정부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제한되어 있고 팔란티어가 자기는 왜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져가는 시장 그리고 비미국 시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럼에도 팔란티어의 차별화점은 남아있다는 점이 이제 팔란티어의 큰 성장성을 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잖아요. 좋은 쪽으로도 영향이 있었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 테슬라는 그런 영향이 있고 팔란티어는 또 어떤지 이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에 약간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일론 머스크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주주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그런 솔루션을 가져가는데 그런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고 거추장스럽고 디자인적으로도 안 좋고 네. 무겁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각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함으로써 비용도 아끼고 더욱더 사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네.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뽑아낼 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을 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테슬라에게도 앞으로 계속 있어야지 사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게는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가치의 어떤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방향성과 흐름을 일론 머스크가 잡아줘야 된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어떤가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이제 반대네요. 오너 리스크가 이제 발생할 일은 별로 없다고 적다.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뽑아낼 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비용을 확실하게 절감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반대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너 리스크가 적고 좀 클 수 있고. 테슬라는 관종 쪽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예고한 걸 보면 올해 말부터 뭐 대량 양산 시작한다 이렇게 예고는 하던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이에요? 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 기준으로는 좀 생각보다 속도감이 좀 괜찮아요. 네, 올해 뭐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한 5,000대 이상을 뭐 자기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 로봇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술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핵심적인 로봇 부품 기술들을 그래도 상당히 테슬라가 대체를 스스로 내재화를 많이 했고, 서비스 퀄리티나 효용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속도감도 빠르고, 예, 실제 상용화도 자율주행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 측면에서 그럼 팔란티어는 어떤가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AI를 적용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이미 이제 보여진 미래거든요. 팔란티어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경쟁사들이 팔란티어가 보여준 답지를 베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무서운 경쟁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쪽 솔루션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오픈소스 기반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려면 숙련된 전문가와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컸고, 팔란티어와 유사해지려는 노력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업과의 경쟁이 가장 팔란티어에게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다 어쨌든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거는 좀 공통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사실 이 밸류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주가도 좀 출렁였던 것 같고, 사실 이 밸류 부담이 팔란티어한테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팔란티어는 이미 한번 내가 잘하고 이게 미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볼 때 대개 PSR과 PER을 보는데 PER만 비싸면은 사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PER만 비쌌을 때 매출 성장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면 사실 PER은 금방 내려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익률이 5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가 더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PSR이 66배인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PSR과 PER이 동시에 비쌀 경우에는 이익 레버리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매출 성장률이 계속 좋아지는 걸 보아줘야만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들이 성장하기 원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성장이 되는지 확인되어야 실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른 이유로 좀 낮아졌을 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두 분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냥 문득 든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인데, 그래서 두 분은 테슬라 팔란티어 다 갖고 계세요? 혹시? 테슬라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테슬라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상대 팔란티어도 가지고 있어서 갖고 계시네요. 뭘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테슬라입니다. 저는 팔란티어를 더 많이 딱 갖고 있습니다. 맞게 네, 이렇게 다행히 포지션을 맞네요. 잡아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테슬라 팔란티어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맞아요.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투자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네. 좀 냉정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본업 자체는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주가 측면에서는 이 전기차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주가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테슬라의 미래를 좋게 보고 조금 그 타임 호라이즌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도 지나고 나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 일반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몰릴 때와 좀 빠져나갈 때 급등과 급락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주식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비미국 매출이 성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다시 또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비미국 매출에 대해서 뭐 언제쯤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라고 나오는 예상 시기가 있을까요? 시기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는 그래도 오픈 마인드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비미국 중에서도 유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어요. 수급을 보면서 타이밍을 잘 잡자는 말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앞서서 이제 테슬라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분수령이 되는 게 로보택시일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요것도 사실 뭐 제시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2025년에? 정확히 제시한 시기는 다음 달이고요. 네,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올해 6월부터 네. 로보택시 이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이 네.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라고 하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FSD 서비스가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텍사스 오스틴 이후에 이제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장이 될 것 같고 네. 기대를 해보자면 또 일론 머스크랑 그래도 친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많은 규제 완화를 해줄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여전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다렸던 자율주행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는 네.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비즈니스에서 테슬라 실적 기여를 본 적이 없어요. 내년에 이 계획들이 잘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테슬라 실적에서 숫자적으로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확인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사업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로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론은 좀 어떤가요? 또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와 다른 그 자율주행 차량 사업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의 장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뽑아내고 가장 싼 가격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 차량 가격은 아마 3만 달러 정도 수준이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물론 더 네. 들긴 하겠지만 다른 뭐 구글, 웨이모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이 자율주행 차량 지금 기준으로 만들잖아요. 네. 10만 달러가 다 넘어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 차이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테슬라에 비해서 다 비싸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사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성공 가시성과 스케줄은 이번에는 의외로 잘 지켜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역시 더 기대해 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이 실제 산업 현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솔루션이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의 낭비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사례는 데이터가 원래는 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서 IT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한 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를 도입을 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인사이트를 뽑아냈는데 회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사실 장부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인사이트를 뽑아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놀고 있는 장비들이 많더라. 이런 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비들을 어느 주기로 관리하면 가장 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한번 공격 들어가시죠. 공격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정부 비즈니스를 워낙 잘하고 많이 하고 그쵸. 있는 그 사업자 이것도 미국의 이제 공공기관들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이것도 공교롭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제 도지에서 그렇죠. 미국의 연방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이런 수주의 영향을 좀 받고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CEO가 답변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비용을 줄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많은 시스템과 수많은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엉켜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팔란티어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도지와도 오히려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방하셨네요. 막혔네요. 하나 가시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래도 차가 좀 팔려야 예.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한 것이 아닌지 네. 궁금하게. 가장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테슬라 전기차가 예전만큼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앞으로 무조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네. 인지도라든지 경쟁력 차원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은 지났다. 워낙 그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너무 과감해서 최악의 국면이었고 모델 Y 리프레시, 그러니까 신형 네. 모델 Y 주니퍼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전환 구간이었기 때문에 생산에서 약간 병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 의견인데 테슬라의 브랜드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싫어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재미있는 게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삽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문제들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립을 지켜야 돼서 못하는 질문들을 서로 해주셔서 네.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한 한 줄 정리 하나씩 하실까요? 뭐 테슬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래 1위 기업을 찾으신다면은 미국에서는 테슬라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테슬라를 흔히 기업의 운영 체제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PC에서 윈도우가 보급된 것처럼 기업들의 윈도우인 팔란티어가 본격적으로 미국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한 줄로 정리하면 뭘까요? 기업들이 미래 시대에서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팔란티어 도입이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댓글에 뭐 나는 테슬라파다 아니면 뭐 팔란티어파다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더 보기란에 또 이제 기재된 링크를 통해서 투표에 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10분께 이 테팔 후라이팬 또 경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더 끌리는 기업이 있긴 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일기장에 적겠습니다. 두 분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